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강덕구입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수사의 주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작 수사에 대한 징계가 고작 정직 2개월뿐이라니 그야말로 통탄하고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대검찰청 검찰위원회의 징계 공고 규탄과 함께 법무부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배우자 백정화 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고 강경대 열사 아버님이신 강민조 아버님 함께 하셨습니다. 조작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 김난희 활동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박상용 검사의 조작 수사 실체를 확인해서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을 때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검찰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검찰은 여전히 정치검찰이었고 아직도 정치검찰입니다. 대검찰청이 조작 수사의 주범 박상용 검사에게 고작 정직 2개월 징계 청구를 했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열받았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여전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검찰은 부당한 자백 요구 등 조작 수사와 그리고 연호 술파티 7시세까지 분명하게 확인하고도 단순 실수 그리고 관리 소홀로 축소해버렸습니다. 연호 술파티에 대해서는 왜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상용 검사의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게 놔둔다면 세상 그 어떤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입니다. 명백한 제19 감싸기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라고 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면죄부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조직수사의 피해자 이화영 부지사는 4년 가까이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 수사의 주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가 고작 2개월이라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비참하고 그야말로 억장 터지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검찰 징계가 이렇게 된다면 향후 수사에서 이것이 가드라인이 되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야말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상용 검사는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려주십시오. 진실을 조작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범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기자회견문 낭독을 우리 백정화 여사님 먼저 해주실래요? 우리 강민조 아버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전국 민주화운동 유가족협회 회장 강민조입니다. 사실 검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가정 파괴를 당한 저 강민조고 그 다음에 우리 이화영 지사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상용 검사를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꼭 법에 의해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감찰위원회 징계 경고 규탄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고작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경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제19 감싸기자 검찰의 조직된 조직 수사를 은폐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이 참담한 결정에 분노하며 법무부 장관의 염중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감찰위는 조작 수사를 단순 서류 실수로 축소했다. 박 검사는 피고인과 참고인들을 수백 회씩 부르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 과정 확인조차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수사를 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공범 분류 규칙을 어기며 피고인과 참고인들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불러 사실상 진술 세미나를 열어 발맞추기를 방조 아니 조작했다. 실제로 한겨레가 김성태 전 회장의 수용 기간 중 작성한 출정 일지 전체를 분석한 결과 회장의 수용 기간 중 결과 수원지검 1313호에서 이루어진 조사 130여 차례 중 100여 차례가 2명 이상의 공범 동시 조사였다. 교도관조차 공범 분리를 철저히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고작 조작 수사다. 그런데 감찰은 이를 단순한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이라는 서류 실수로 치부했다. 이는 비유의 실체를 은폐하는 행위다. 둘째, 여러 솔팔티를 담당 검사의 부주의로 넘긴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이야기해 놓았으니 생수병에 소주를 준비해오라고 지시한 상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쌍방울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담당 검사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를 단순한 부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을 기반하는 행위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검의 술 반입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박 검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이 확인됐고, 관련된 의혹들이 국회 국장조사 결과 보고에서 담겼음에도 박 검사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셋째, 이번 징계 사유는 향후 수사의 가드라인이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징계 사유가 향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의 가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의 대상은 명백히 조작 수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징계 사유처럼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결론 난다면 박 검사는 결국 무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조작 수사로 재판을 조작하고 사람을 4년 가까이 감옥에 가두은 중대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감찰위가 징계 대상 자체를 축소시킨 것은 향후 수사의 가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낳는다. 넷째,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는 허위 자백 요구이자 형량 거래다.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필요한 거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 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서 변호사가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여러 가지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라며 이해찬 전 총리 재단 후원자와 이 전 부지사 지인 이름을 언급하자
박 검사는 구체적인 부분은 한번 상의하시죠 라며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되는 부분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부분은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 전 부지사의 지인들에 대해 별건 수사를 벌이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가 주변인에 대한 수사로 괴로워하는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명백한 허위 자백의 요구이며 허위 자백의 대가로 형량 거래를 시도한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감찰위는 이를 그냥 자백 요구라고만 했다. 대놓고 박상용 검사를 봐주게 한 것이다. 이제 법무부 장관은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시간만 질질 끌다 징계시효에 임박해서야 진행된 감찰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은 검찰의 제19 감싸기의 전형이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리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는 징계의 종류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박상용 검사의 행위는 단순한 정직이 아니라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0명의 범인을 놓칠지언정 단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사법의 원칙이라며 법무부는 부패한 조작검사 박상용을 향해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징계 요구와 무관하게 박상용 검사에게 그의 비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조작 수사로 사법 정의를 훼손한 부패 검사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조작 수사 피해자 이화영 진실규명 및 석방을 위한 시민행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관심 덕분에 그야말로 우리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얼마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작 기소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언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박상용 검사 징계 2개월 이게 보편적 상식 또 국민의 정서 그리고 법적 최소한의 근거라는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